예순을 앞두고 다시 나를 느끼게 된 날. 그를 만난 이후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쿵쾅대는지 민숙의 이야기입니다. 이 나이의 말입니다. 이런 이야기를 꺼내도 될까요? 괜히 오해받을까봐, 괜히 마음이 들킨 것 같을까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. 그래도 이 이야기는 누군가는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. 저는 민숙입니다. 예순을 앞두고 하루가 조용해진 사람입니다. 아침에 눈을 뜨면 집안이 아주 고요합니다. 라디오를 틀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요. 젊을 땐 이 고요가 그렇게 무서웠는데 요즘은 무섭다기보다 조금 비어있는 느낌입니다. 해야 할 일은 없고 급하게 연락 올 사람도 없습니다. 하루는 분명 지나가는데 오늘이 어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외로움이라는 마음. 사람들은 묻습니다. 외롭지 않으세요? 그런데요, 이 나이에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이라는 말로는 조금 부족합니다. 외롭다기보다는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게 된 마음, 앞으로의 시간을 미리 접어둔 것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. 나를 설명하던 역할들, 저도 한때는 누군가의 아내였고, 누군가의 엄마였고, 누군가의 며느리였습니다. 그 역할들 속에서 나는 늘 바빴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그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. 나는 이제 누구로 살아가야 하지? 우연처럼 시작된 만남.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 들렀습니다. 늘 가던 곳이었고 특별한 기대는 없었습니다. 책을 고르다 누군가와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. 그분이었습니다. 경수 씨요. 말수가 적고 조금은 조심스러워 보이는 분이었죠. 그분이 제 손에 들린 책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 책, 생각보다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. 그 한 문장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. 질문 하나가 마음을 흔들다 몇 번의 대화를 나누던 날 제가 무심코 그분께 물었습니다. 경수 씨는요, 요즘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세요? 아니면 그냥 버티고 계신가요? 그분의 표정이 잠시 멈췄습니다. 그때 알았습니다. 아, 이 질문이 그분 마음을 건드렸구나. 쇼펜하우어의 한 문장. 저는 쇼펜하우어를 좋아합니다. 젊을 때는 이해되지 않던 문장이 이 나이가 되니 천천히 와닿더군요. 그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쇼펜하우어는요, 인생의 고통은 욕망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욕망이 갈 곳을 잃어서 생긴다고 했어요. 그 말을 하면서 사실은 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.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나, 그 이후로 우리에게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.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도서관 앞을 걸었습니다. 설렘이라고 부르기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. 내 하루가 다시 조금씩 채워지고 있다는 느낌. 예순의 설렘에 대하여 이 나이에 느끼는 설렘은 젊을 때와는 다릅니다. 가슴이 뛰기보다는 내일이 조금 덜 두려워지는 감정, 누군가와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걸을 수 있다는 안도감, 그게 이 나이의 설렘이었습니다.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괜찮을까요? 저는 아직도 그 질문에 확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남깁니다. 여러분은 요즘 언제 아직 살아있다는 감정을
느끼고 계신가요?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.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.